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아무튼 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요런 선생님 로스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스팅이 어려운 이유는 로스팅에 대한 지식이 아직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자, 연력화 법칙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로스팅에서 배우는 건 뜨거운 데서 뜨겁지 않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떼서 위에 있는 것처럼 전도열이라고 할때 여기 안에 이 드럼 안에 있는 콩의 열을 어떻게 전달하지? 쇠판이 불을 막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열역학 법칙, 영의 법칙, 일의 법칙, 이의 법칙,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거꾸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세 개 부딪혀 있는 것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영법칙이죠. 한쪽의 열을 재도 이 세 개 모두가 다 같은 온도임을이다. 이게 뭐예요? 생두죠. 같은 드럼에서 돌고 있는 콩의 온도는 요 드럼 한쪽에 이렇게 열이 온도계가 들어있고 여기에 부딪히는 것의 온도로만 주더라도 얘가 이 안에서 함께 열 평형을 같은 온도로 움직이는 애들은 얘 콩 한 알의 온도가 얘와 함께 돌고 있는 얘들의 온도와 같은 거다. 이게 열역학 영법칙입니다. 그다음에 열역학 일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여기 있는 열이 콩으로 전달되고 이 콩이 열이 올라가면 이게 또 다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열이 전환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얘기고,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제2법칙. 열이 만약에 거꾸로 흐른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막 흐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떼면서 열을 생두를 계속 올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열 역학 법칙을 얘기하는데 로스팅에서 열 역학 법칙 나온다 해가지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불을 떼면 드럼 안에 있는 콩이 뜨거워진다.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리고 온도를 잴 수 있다. 왜? 제영법칙. 같은 공간에서 열적 평형을 같이 뜨거운 것들은 하나만 얘를 잰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의 온도가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로스팅 디그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방식은 이제 예전 방식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타일이죠. 좀 자세히 보면은 콩을 콩을 이렇게 볶은 거에다 여러 종류의 타일을 갖다 얹어놓고 얘와 여기 있는 이거와 제일 비슷한 것 예컨대 얘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넘버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아그트론 수치 뭐 글쎄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면은 한 52다. 그러면은 얘가 아그트론 52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콩이 얘를 닮았다. 얘랑 좀 제일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 얘를 열어봤더니 이 정도면은 뭐 예컨대 63이다 적혀 있으면 콩을 어느 정도로 볶았어 그러면 아그트론 63 정도로 볶았어라고 타일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얘가 바로 아그트론이에요. 이 아그트론이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가 98년 그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했더니 1,000만 원.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갖다 놔야 학원 갔고 그리고 저거를 재는 행위 자체가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로스팅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진귀하다. 지금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 이제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프로파일에서 수치로 다 바꾸죠. 어떻게 바뀌어요? DTR, ROR. DTR은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을 보면 아시게 되는데 1차 크랙이 발생한 다음부터 배출할 때까지 1차 크랙이 발생한 다음부터 배출할 때까지 2분 걸렸다. 근데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솔루션을 넣으면 숫자로 다 나오겠죠. 전체 로스팅은 10분 걸렸다. 자, 그러면 전체 로스팅 10분 가운데 1차 크랙 이후 배출할 때까지가 몇 분? 2분. 걔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분의 2, 20%. 이걸 Developing Time Ratio라고 합니다. DTR. 자, 얘는 뒤쪽을 얼마나 끌어줬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지표만 보고도 얘가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것이 요 범위가 40% 정도가 되면 이제 2차 크랙까지 가는 에스프레소, 한 20% 정도가 되면 드립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율로 잡았을까요? 그냥 1차 크랙 끝난 다음에 1분 있다 빼. 1차 크랙 끝난 다음에 2분 있다 빼. 그러면 1차 크랙이 있은 다음에 1분 있다 빼는 거, 2분 있다 빼는 거, 3분 있다 빼는 거, 4분 있다 빼는 거. 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없을까요? 소통할 수 없나요? 이거 가지고? 안 되죠. 불을 세게 준 건 1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발현됐을 거고, 불을 적게 준 건 1차 크랙이 끝나고 나서 3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콩은 아직 이, 새카맣게 발현되지 않을 수가 있죠. 원하는 만큼. 아, 그렇구나. 1차 크랙이 쓴 다음부터 몇 분 만에 뺐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려와서 꼬린 지점을 확 지나가느냐라는 얘기죠. 꼬린 지점을 100m, 우리 저 우사인 볼트가 확 지나간다 하더라도 뭐 10m 가면 멈출 거예요. 그런데 F1 포뮬러가 지나갔다고 쳐보세요. 꼬린 점 지나고 나서 한 저 1km는 돼야 멈출 겁니다. 그겁니다. 얼마나 빠른, 얼마나 센 열량으로 1차 크랙을 지났냐에 따라서 1차 크랙이 지난 다음에 몇 분이나도 이거는 지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죠? 아, 그러면 이걸 알면 되겠네. 얼마나 세게 1차 크랙을 향해서 오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고, 또 그래서 1차 크랙 끝난 다음에 세게 갔느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전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을 보면, 전체가 예를 들어 1차 크랙을 세게 지나간 것다. 열량을 세게 주고 갈 때는 뒤에가 길지 않고 바로 배출이 바로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읽는 정도라면 열이 셀수록 DTR이 짧을 겁니다. 근데 열을 천천히 준 건 1차 크랙이 지나고 나서도 한참 가야죠. 그러니까 전체 로스팅 중에 DTR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조건에 열이 적다면 늘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같은 열로 왔는데 1차 크랙이 끝난 다음에 2분에서 빼는 것과 같은 열로 왔는데 4분으로 빼는 건 얘는 그냥 열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짧을수록 드립이고 길수록 더 콩은 발현이 되니까 어, 에스프레소용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이해되시죠? 아니면 반복해서 보시고 프로파일과 함께 보세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오냐, F1 포뮬러처럼 람보르기니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달려오냐는 ROR로 보자. ROR은 뭐다? 레이트, 속도다. 무슨 속도? 오브 라이즈. 열이 상승하는 속도다. 그래서 RO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ROR이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돼요? 열량이 세야죠. 열량이 센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30초에 몇 도 올라가는지 봐야죠. 혹은 1분에 용량이 뭐 큰 것들은 1분에 몇 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통 쓰는 작은 것들은 30초에 몇 도 올라갔어? 라고 얘기할 때 30초에 2도 올라갔어. 아, 그래? 열이 좀 낮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오를까? 30초에 4도 올라가게끔 올릴 수 없어? 어, 쉽게 들어오시죠? 30초에 1도 올라가는 것과 30초에 3도 올라가는 건 큰 차이가 나죠. 어떤 게 열이 많아요? 당연히 30초에 3도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30초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온도 몇 도 올라갔다고 얘기할 때 30초는 기본이야.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1도 올라갔어. 3도 올라갔어. 1만큼 올라갔어. 3만큼 올라갔어. 이게 바로 ROR입니다. ROR이 1이야. ROR이 3이야. 그러면 3. 열량을 빨리 줘서 30초의 온도가 3도나 올라갔구나. 와, 꼬린 지점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겠네. 이게 답니다. 로스팅에서 컨트롤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색을 안 보는 거예요. 아그트론 1,000만 원짜리 필요 없어요. 영 궁금하시면 요 타일, 색 타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그트론 재는 것도 가격이 싸졌는데 그거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저도 수업에는 쓰지만 갈수록 이제는 그거 없어도 돼요. 맛보고 색깔은 겉에 익은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색깔은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RO는 어떻게 돼? DTR 어떻게 돼? 이제 소통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커피 어떻게 볶았어? 아구트론 수치 53만큼 볶았어. 그래? 색깔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패스트 로스팅한 거야? 슬로우 로스팅한 거야? 얼마나 열을 세게 줬어? 그건 모르겠는데. 아, 그래? 얘 한번 안에 갈아보자. 하고 안에를 갈아봤더니 안에가 덜 익은 상태. 안에가 화나면 야, 패스트 로스팅 했구나. 안에까지도 겉면과 비슷하게 되면 야, 계란 노른자를 그냥 완전히 그냥 돌덩이처럼 만들어놨네라는 식으로 속까지 다 익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색깔만 갖고 얘기할 때는 스프레드 값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겉면의 색깔과 속에 익은 색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콩 자체 볶은 콩의 아구트론을 재고 하나는 갈은 거를 재서 두 개의 차이가 스프레드입니다. 두 개 차이가 안 날수록 어떻게 돼요? 안에까지 똑같이 익은 거고 두 개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패스트 로스팅을 해가지고 안에는 덜 익은 상태에서 고기로 따지면 레어가 되는 거죠. 안팎이 똑같은 건 웰던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ROR, DTR만 얘기를 하고 그거 ROR 어떻고 DTR 어떻고 아 그래? 1차 크랙 다음에 뭐 대충 너는 한 몇 분 정도에 빼니? 나는 한 1분 30초에 빼는데 그 정도 뺄 때 DTR이 한 20 정도 돼. 드리블을 적절해. 너는 어떻게 빼? 나는 1차 크랙단 하고 난 다음에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쯤 되면은 DTR이 한 40%가 되고 에스프레소 먹기, 모카포트로 먹기 괜찮아. 요거만 갖고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그트론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좋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뭐 배전도다? 그 일본식 말을 못 하겠습니까? 로스팅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로스팅 정도 어떻게 됐어? 그러면 색깔이 좀 진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야, 겉면에 기름이 흘러? 아니야, 기름이 나올 정도는 아니야. 그래. 그러면 2차 끓여가 뭐 소리는 안 듣고 뺐구나. 이렇게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나몬 정도면은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티 여기서 나오는 시티는 어디예요? 뉴욕 시티에서 온 겁니다. 왜냐면은 어, 커피의 발전사에서 뉴욕 시티 사람들이 진하게 볶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진하게 볶다가 뉴욕 시티 정도에 와서는 진하게 볶지 않아서 야, 뉴욕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야. 시티로 볶아줘. 시티는 뭐야? 2차 크랙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2차 크랙까지 막 갔던 거예요. 콩이 좋지 않고 그렇게 습관이 됐다니까. 그러다 이제 뉴요커들은 시티로 볶죠. 2차 크랙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 나 시티로 볶아줘. 그래? 1차 크랙은 확실히 넘어가서 소리는 안 나는 휴지기까지 가는데 2차가 터지면 안 돼. 이게 바로 시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이런 이제 뭐 속성들을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래프인데 맛은 뭐냐면은 단맛과 신맛. 여기서 보면은 이 범위가 로스팅을 할 때 여기서 신맛을 많이 나오게 할까, 단맛을 많이 나오게 할까, 쓴맛을 많이 나오게 할까 할 때 단맛이 요거는 어때요? 쓴맛이 여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비트로한 건 쓴맛이 이만큼이나 나오네요. 얘는 요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 쓴맛을 줄이는 로스팅은 요 정도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얘는 지금 라이트한 것이죠. 그러다가 더 지나가서 이제 하이 시트 1차 크랙이 지난 상황이 되면 얘가 쓴맛도 어느 정도 있고 신맛도 있는데 단맛이 제일 가장 많은 범위다. 그리고 너무 이탈리안 프렌치 로스트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쓴맛이 더 면적이 넓고 물론 또 단맛도 있지만 신맛은 줄어든다. 얘가 정답은 아니라 로스팅함에 따라서 신맛이 줄어든다 라는 쪽을 포인트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맛이 줄어든다.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리고 고온 단시간 로스팅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르딕입니다. 노르딕. 저온 장시간 로스팅 얘는 어,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을 할 때는 잘 쓰지 않고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냥 베이크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웰던으로 드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는 패스트와 슬로우로 얘기할 때, 노르딕으로 할 때 앞에 열을 세게 주죠. 앞에 열을 세게 준다고 하더라도 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콩이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 정도죠. 그때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해요? 수증기는 바깥으로 나오지만 그 생두 내부에서는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콩이 고르게 잘 익어요. 타지 않고. 자,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는 생두를 준비한다. 이제 여기 이 단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콩을 구체적으로 뽑기 위해서 그 생두를 준비하는 거고, 생두는 당연히 결점들을 골라내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로스팅 수업이 결점들을 골라내는 것의 비중이 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소중한 수업 시간에 결점들 고르느라고 거의 뭐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 반을 쓰고 나머지 1시간 반. 이건 잘못된 수업이에요. 그 한마디로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점들은 모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수업하기 전에 준비하거나 요즘에는 스페셜티 커피라면 결점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결점들은 한 번 정도 얘가 그리고 뭐 정상인 것과 다르면 결점도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점도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와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적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대가 낮아도 온도가 낮죠. 적도에서 멀수록 기온이 낮으니까. 자, 이제 지대가 낮은 데에서도 하와이 코나 커피는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200짜리도 있고 200m 정도도. 그러니 어때요? 병충해가 들끓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아니라 구체적인 벌레 뭐가 있죠? 보어로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죠. 바로 이제 그놈 때문에 루안다에서는 이제 개와 유사한 거지만 이제 좀 달라요. 그렇게 어, 안에를 뚫고 들어가는 그 벌레들이 앓은 알 때문에 루안다의 포테토 디펙트가 나죠. 포테토 디펙트, 감자 결정. 그놈들이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식물도 식물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개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분을 뭔가를 내요. 그것이 포테토 디펙트가 된 걸로 규정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왜 루안다 커피는 그 감자랑 커피 아닙니까? 루안다 다학살 속에서 그 아들과 아내, 남편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나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이 이제 인상 깊은데요. 미국이 거기서 커피 나무를 갖다 주죠. 이 나무 심어서 커피를 만들면 우리가 다 사가고 당신들은 이걸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르완다는 한 1,000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 국토가 1,000m 이상의 고지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많은데 거기서 이제 커피 나무를 심습니다. 커피 나무를 심어서 예, 예전에도 커피는 일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죠. 미국이 좋다는 뜻 아닙니다. 그 일을 해준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기왕이면 당신네들이 한 그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더 받도록 하자 해서 피킹을 다 합니다. 피킹을 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테토 디펙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 맛이 섞여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박테리아 맛, 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거는 새카매지죠. 곰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워빈 물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다든가 발효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언더라이픈 덜 익은 거 그건 밋밋하죠. 맛이 막 비어 있고 걔들을 다 빼냈어요. 그런데 벌레 먹어서 구멍 들어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니까 구별이 잘 안 가니까 많이 섞여 있죠. 바로 그런 콩에서 포테토 디펙트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야릇합니까? 그래서 루안다 커피의 그 포테토 디펙트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한 여기까지 구사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습에서 결점도를 골라내는 건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그 콩을 가지고 그 콩이 디펙트를 골라내서 와, 디펙트가 뭐 200g당 얼마가 없어. 야, 스페셜티야. 맞아요?
어떤 커피인지 모르고 생두를 갖다가 다 이렇게 골랐더니 와 디펙트가 300g을 했는데 2g도 안 나왔어. 와 얘는 스페셜티 커피 맞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스페셜티 커피는 단일 농장, 단일 지역, 그다음에 제철 수확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디펙트만 가지고 좋은 커피다. 이게 이제 바로 오류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스페셜티 커피 SCA에서 85점 이상 준 커피 누가 그래요? 그건 지들 얘기죠. 만약에 SCA가 80 이상, 85점 이상 준 커피가 그거야만 스페셜티 커피다 그러면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스페셜티 커피 차라리 그렇게 규정했으면 오히려 깨끗했을 거예요. 어디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할 때 SCA 점수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십시오. 그러면 스페셜티 커피가 검증이라도 다죠. 지금은 스페셜티 커피 그냥 내가 붙이면 다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도 못 받습니다. 자, 이제 이런 디펙트를 로스팅해서 다루기는 그렇고요. 대신 로스팅을 디펙트를 골라내는 시간 너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디펙트가 많은 커피들은 로스팅을 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로스팅 디펙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로스팅을 공부할 때는 정말 제일 깨끗한 커피. 그래서 케냐 커피들 많이 쓰죠. 케냐가 좀 워시드로 해서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케냐나 콜롬비아들 많이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맛 쪽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에티오피아를 기준으로 많이 두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제가 로스팅 수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그것이 8주 진행한다. 그러면 8주 내내 에티오피아 워시드만 갖고 할 겁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뭐 과제문은 좀 따로 하더라도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콩들은 크기가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에어룸 단일 품종이 아니고 또 하나는 참 그 녀석들이 밀도가 세요. 그래서 1차 파핑까지 마이야르 리액션에서 1차 파핑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어, 밀도가 약하면 파핑이 먼저 막 오거든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에티오피아 커피들은 이 팝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이제 자기들의 밀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지금 영상을 반복하시면서 아마 이 로스팅 수업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로스팅 수업 다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로스팅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이 접근이나 말 표현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구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결점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을 재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배치라 그럽니다. 하나의 이제 드럼형을 기준으로 하죠. 이렇게 이제 통돌이처럼 통이 돌아가죠. 처음에는 어때요? 커피의 역사에서 후라이팬에다 했죠. 후라이팬에 했더니 어떻게 돼요? 뭐가 아까요? 열량이 아까워요. 열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저어주기도 힘들고 해서 통을 만들죠. 통을 만들어서 돌렸더니만 거죠? 왜? 어차피 돌려도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 리브를 만들어서 콩을 띄우게 하죠. 자, 그런데 콩이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샘플러가 나오고 통돌이로 도는 것조차도 커피를 막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통 바깥으로 그냥 열이 빠져나가는 게 아쉬워서 통을 갖다 도는 거를 벨트로 엮고 거기를 더 한 번 더 싸지요. 보온을 하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열량이 굉장히 연료가 줄어들죠. 그게 지금의 이제 드럼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죠? 그죠? 프라이팬에서 통돌이까지 싸고 사람이 돌리는 걸 벨트로 돌렸고 혹은 이제 나중에 보터로 돌리고 또 뭐가 남아 있죠? 밑에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쓰는 거예요. 열기를. 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얘가 이 뜨거운 열기가 오로지 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모터를 달아서 공기를 흡입하죠. 이것이 댐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통 안에 한 번 볶을 때 몇 그램을 넣고 볶겠느냐가 바로 배치 사이즈. 1배치, 2배치 하는 게 한 번 볶는 거, 두 번 볶는 거. 배치 사이즈. 한 번 볶을 때 몇 그램을 넣었느냐. 자, 지금 여기에서는 넣기 위해서 생두의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밀도를 재요. 요 기계 굉장히 비싸죠. 그다음에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 메스 실린더에다가 넣고 예를 들어 얘가 물을 집어넣을 때 1리터라고 하고 콩을 집어넣지만 똑같이 1리터가 들어가는 곳에 무게가 얘가 차지하는 것이 몇 g이다 라고 하면
얘 밀도가 나오는 겁니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만 있고 질량만 재면 밀도가 나오죠.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있으면 좋죠. 멋져 보이죠? 콩 집어넣고 어 이게 과학이야라고 하지만 이거 꼭 재야지만 하나요? 재야지만 하냐고요. 한번 답해 보세요. 제 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 채팅방에 네, 재야지만 하나요? 네. 이제 밀도나 이런 것들은 커피를 제공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분율 때문에 이제 걱정인 건데 밀도 안 재셔도 콩을 볶아 보면 압니다. 어떻게 네가 다 알아?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콩을 볶을 때마다 똑같은 걸로 첫 열량을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로스팅기는 항상 어떤 콩이 오든 건 나는 500g을 뽑겠다. 뭐 샘플로서 치고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볶아보겠다. 500을 볶을 때 나는 가스압을 항상 2로 시작을 하고 투입 온도는 200도로 했고 저점은 통상 이런 날씨에는 뭐 예를 들어 어 500g이면 많이 않으니까 한뭐 105도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주고 되면은 얘가 로스팅이 언제 끝났다.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셔보는 거예요. 마셔봤더니 늘 하는 방식대로 했더니 좀 덜 익은 것 같아. 이 자식 밀도가 좋은 놈이네. 혹은 사이즈가 큰가? 아니면 수분이 좀 많은가? 그러면 열을 좀 센 쪽으로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콩이 밀도나 수분율이 어떠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요긴한 정보가 되죠. 물론 이제 수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생두를 구매할 때도 지표가 돼요. 그때도 제일 좋은 건 측정보다는 볶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두를 구매할 때 항상 샘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샘플을 달아서 밀도 재고 수분율 재고 오케이 좋아 줘 이래요? 아니죠. 볶죠. 볶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두 거래도 일부 샘플을 달라 그래서 볶으면 되는데 밀도나 이런 것들 수분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두를 파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돼. 물어보면 돼. 이번에 우리 에티오피아 생두 한 포대 살려고 그러는데 걔는 밀도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수분율은 지금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려줘야 될 일이에요. 물론 이제 교육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 재는 행위를 로스팅을 하고 있다. 저거를 쟀으니 이제 콩만 볶으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는다면 그거는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준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기준 로스팅은 뭐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늘 이렇게 볶아. 어떤 콩이 와도 난 일단 이렇게 볶아. 그래야 알아. 그래야 차이를 볼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기준 로스팅이에요. 음? 로스팅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파일로 처음에 들어가면은 투입을 하고 나면 온도가 떨어지고 색깔이 바뀌면서 1차 크랙이 가고 2차 크랙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주변에 어떤 부분을 로스팅을 할 때 온도와 습도를 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재야 내가 쓰는 공간에 습도가 높을 때는 온도 반응이 좀 로스팅 반응이 달리 나와요. 그래서 비 올 때 볶을 때와 밝을 때 볶을 때 해가 쩡쩡 내려질 때 볶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습기가 많을 때는 발현이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비만 오면은 낫다라는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실내에 에어컨을 틀 땐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환경이 어땠는지를 기록해 두고 거기 있는 정보를 해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습도 중요하죠. 한 번에 얼마를 볶느냐 중요하죠. 처음에 콩을 집어넣을 때 200도에 집어넣는 것과 180도에 집어넣는 거는 콩이 열을 받는 정도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200도에 넣는 것이 더 빨리 볶이는 거예요. 열을 더 많이 주니까. 터닝 포인트, 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해서 의미가 있어요. 얘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언제 지표가 돼서 얘가 이제 콩이 언제 얼마큼 떨어졌구나. 어? 내가 로스팅을 500g 할 때는 나는 한 80도까지 떨어지는데 얘는 100도밖에 안 떨어지네. 얘는 조금 열량이 좀 약한 애인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계가 꽂힌 깊이에 따라서 표시되는 온도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콩을 온도계를 꽂아서 콩이 여기 닿는 걸 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얘가 깊게 꽂던 밖에 꽂던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어요. 깊게 꽂으면 더 많은 콩들이 붙으면서 열을 좀 과다하게 반응하고 얘는 온도가 한참 더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부딪히게 될 경우에는 온도가 잘 또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로스팅기마다 서로 다르지만 로스팅기를 설치할 때 온도기 거기서 알려주는 깊이만큼 항상 일관되게 해야 돼요. 1차 크랙의 시간과 온도, 1차 크랙 종료되는 거, 2차 크랙 배출, 배출량, 온도 상승 여기 나왔죠. ROR, rate of rise, 온도가 1만큼 올라가냐, 3도만큼 올라가냐, 30초에. 그다음에 develop time, 1차 크랙 이후의 시간을 developing time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케니스트들 잘못 얘기한 거예요. 콩은 언제부터 발현돼요? 로스팅을 시작할 때부터 열을 받는 순간부터 콩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엄격한 수준으로 엄격한 얘기에서 콩이 향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건 모두가 다 콩을 투입할 때부터 이제 걔는 반응을 준비하고 변화가 되는 거고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마이야르 리액션.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좋게 콩의 온도가 한 150도 정도가 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력 조절하는 거, 버너 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댐퍼 조절하는 거. 댐퍼에 대한 오해들 많아요. 댐퍼를 가지고 열 조절을 한다? 아니에요. 열이 아니라 열량은 물론 조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콩 자체에 주는 온도로 발현되는 것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댐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체프를 날리거나 갇혀있는 연기를 뺀다거나 어, 만약 거기가 안 빠지면 축축해지고 그다음에 체프가 껴 있으면은 이게 쓴맛이 많이 날 수 있고 아니면 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댐퍼를 여기다 하는데 댐퍼의 영향력은 제 경험상 한 15kg, 6kg, 6kg 이상, 5kg, 6kg 이상 그리고 확 보이려면 15kg 정도 볶을 때 댐퍼의 역할이 눈에 보여요. 그 뭐 작은 1kg짜리 갖고 댐퍼의 영향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체프가 잘 빠지나 안 빠지나 이런 정도지. 그래서 사실 용량이 큰 걸로 볶을수록 맛은 손해봐요. 왜냐하면 용량이 큰 것일수록 체프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댐퍼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 안 썼다가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댐퍼를 많이 쓸수록 향기 성분들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는 제 경험상 15kg로 볶은 거, 5kg로 볶은 거, 2.5kg로 볶은 거 맛이 다 달라요. 저는 이제 하스가란티를 쓰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는 모두 2.5kg. 하스가란티에서는 2.5kg가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음, 자, 다음 쭉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이쪽이 투입 온도가 되고, 그럼 콩이 들어가면서 낮에는 요번이 저점이 되죠. 터닝 포인트, 선이 바뀐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30초마다 몇 도 올라가냐? 30초마다 몇 도 올라가느냐가 ROR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크랙이 터졌죠? 1차 크랙이 터진 다음에 여기 배출할 때까지 요까지 걸린 시간이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가 22면 20이다. 이게 디벨로핑 타임 레이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보다 보면은 어,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스트롱홀드가 나온 다음부터 그다음에 아티산이 이제 스트롱홀드가 나온 다음이 아니라 아티산이 나온 다음부터 화력도 이렇게 선으로 보여주고 있죠. 요거 화력은 얘가 쭉 간다는 얘기는 버너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화력을 똑같이 주고 그러다가 20%만큼 뺐어요. 그죠?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건 열량을 뺐다. 대부분 1차 크랙일 때 이때도 똑같이 100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봤더니 너무 열이 과해서 겉면이 타더라.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기준 로스팅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크랙이 오기 전에 좀 앞서서 대응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프로파일을 보면 로스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밑에 거는 뭔가 볼까요? 밑에는 댐퍼죠.
댐퍼는 20% 정도만 열어두고 그 80%는 닫아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여기 쪽에는 체프를 날려주려고 좀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닫아주는 이유는 습기가 처음에는 습기가 열 전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온도를 세게 높여주는 대신에 물기를 가지고 타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열 전달을 높게 하기 위해서 댐퍼를 열어주지 않고 가둬둔 상태에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슬슬 150 정도가 되면 체프가 벗겨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앞에 예를 들어 묵은 커피라면은 기분이 그래요. 묵은 내를 좀 빼고 싶거든요. 걔가 콩으로 들어가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댐퍼를 열어줍니다. 너무 확 열어주면 여기 마이야르 리액션이 되면서 좋은 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향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궤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열기 속에서 해야 만약 이걸 확 열어버리면 많이 소진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다 소실되는데 얘가 맴돌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1차 크랙에서 또 열어주는 건 얘는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체프죠. 체프는 사실 그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차 크랙이 터지면서 표면적이 넓어지고 이게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면서 체프가 막 떨어져 나와요. 이때 만약에 체프를 갖다가 안 하게 되면 그 뜨거운 열 속에 그 습자지 같이 얇은 것들이 뭐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타서 거기서 나오는 좋지 않은 향들이 나중에 커피에 배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뜨거울 때 어떻게 배이냐? 나와서 배죠. 나와서 식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다가 이제 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댐퍼를 그 뜨거운 200도가 넘는데 그 기체 물질이 그게 붙잡혀집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콩이 건조해지는 건 너무 습기나 향기를 다 빼앗겨서 콩이 건조해지는 거는 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쭉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챕터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2장으로 갔네요. 이번에는 로스팅을 직접 해보기. 학습 목표 나오고 그다음에 로스팅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이제 로스팅기의 구조가 나오죠. 드럼의 구조가 나오고 유동층의 구조가 나옵니다. 유동은 플루이드 베드 이렇게 유리처럼 되어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막 바람에 의해서 콩이 뜬 상태에서 혹은 또 요즘에는 그 에어플라이 이를와 같은 방식으로 얘가 회전되면서 공기 중은 뜨지 않지만 회전되면서 접촉력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열풍식의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따라 여기가 바로 유동층의 구조고 그다음에 재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 뜨거운 열을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재순환 구조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 그림을 봤더니 재순환을 처음 하고 여기에 이른바 그 명성이 높은 것은 롤링이죠. 롤링. 롤링사 같은 경우가 재순환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열 절단 방식에 이거는 로스팅을 하면은 계속 이거만 하다가 지나가는데 이건 간단하게 방식이 드럼에 직접 불이 닿는 거예요. 그죠? 직접. 그런데 여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타공망. 이게 이제 후지로얄 직화식이 대표적이죠. 드럼이 프라이팬처럼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망처럼 돼 있어서 불꽃이 닿아요. 이게 뭐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 있어서 드럼이 직접 콩에 닿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요 접촉열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는 열풍 방식이죠. 열풍이 항상 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 자체가 드럼과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드럼을 뜨겁게 데우는 것이 여기다가 그 로켓 엔진처럼 뒤에 열이 나오면 이 뜨거워진 공기가 여기를 끼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접촉력 있는 경우 타기가 쉬워요. 부분. 많이 그 철에 부딪히는 것이 마치 상처를 입는 것처럼 거기가 특정 부위들이 타기 쉽거든요. 그러면 콩이 탁해지죠. 그러니까 열풍식이 콩은 깨끗해져. 다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콩 자체가 향기를 빼앗길. 그러니까 콩 자체가 그 우리가 건조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열풍으로 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콩이 건조해지잖아 라고 할 때는 향기 물질이 많이 소실되잖아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 구조들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챕터 2는 끝났네요. 몇 다시 뭐가 나오나?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딱 봤더니 프로스터네요. 그죠? 우리나라 거고 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구조를 세밀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냥 이렇게 콩이 중요한 건 콩이 들어가서 콩이 일로 들어가면 콩이 어떤 상태 이제 여기 드럼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막 회전이 되겠죠. 자, 이제 콩의 움직임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일로 배출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 로스팅의 얘기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불이에요. 불. 불이 들어가서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그죠? 요 반대쪽에 여기에 타공망이 있을 거고 여기로 불이 들어가 가지고 콩을 집어넣던데 그쪽 뒤쪽으로 해서 요 뒤에 이른바 사이클론 쪽으로 빠져나가죠. 이 그림을 가지고 구조도를 설명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구조를 알아도 호퍼는 생존을 넣는 거. 호퍼 핸들 이런 것들은 뭐 손잡이 같은 경우 얘가 바로 호퍼죠. 얘는 지금 모두 그 프로스터를 국내 걸 가지고 하고 있네요. 태완 로스터기 가지고. 그다음에 댐퍼의 역할들. 열량을 조절, 열량도 조절되지만 좀 미세하게 조절돼요. 댐퍼를 많이 열면 아무래도 드럼 자체에서 뜨거운 것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콩이 받는 열들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댐퍼를 열면 뜨거운 열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콩이 받는 열들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순간 멈춰 있지 않죠. 뜨거운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니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콩 자체가 받는 열량은 조금 내려오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댐퍼의 주된 영향을 열량 조절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피, 체프, 연기, 콩이 탁해지는 걸 막아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 향을 잡아주거나 배출하는 기능 이런 용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향이 잡아집니까?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콩을 건조하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콩의 향미 성분들을 많이 담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향을 잡아준다는 얘기를. 네. 또 적어가지고 또 뭐 커피 하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네. 어떻게 그 기체가 뜨거운 열 속에서 그걸 붙잡아 다 날아가는 거지. 뭐 그걸 그때 붙잡아야 콩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이제 얘가 드럼이고 드럼도 배출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이게 이것도 괜찮은 굉장한 아이디어였죠. 투시창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드럼일 때는 내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투시창을 통해서 콩이 익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엄청난 그 특허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샘플러를 만든 사람이에요. 샘플러는 요 하나로 지금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모든 로스팅기에 다 들어가 있고 로열티가 들어가죠. 요 아이디어 하나가 요걸 집어넣어서 빼서 커피가 익어가는 거를 볼 수 있고 나머지 이제 트레이 중요하죠. 콩은 4분 내에 40도 밑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왔고요. 컨트롤 박스라든가 좀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사이클론입니다. 밑에 체프 정리하는 거. 자, 로스팅과 맛 조절. 색깔을 가지고 일본식 분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꼭 일본식 분류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고, 뭐 미국식 분류. 이게 왜 중요하죠? 일본식 분류와 미국식 분류가 용어를 달리 표현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이게 일본식 분류예요? 이건 미국이죠. 이건 잘못 표기된 거고,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됩니다. 배전이란 말 쓰지 말고, 뭐 옐로우 단계, 1차 크랙, 2차 크랙에 하고 우리의 얘기대로 쓰면 돼요. 저건 일본식이다, 미국식이다 이렇게 개들의 소유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라이트, 시나몬, 미디움이란 용어는 왜 나왔느냐? 뭐 잉글랜드 로스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열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대류, 복사, 댐퍼 얘기 또 나오고 로스팅 디펙트는 이제 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팅을 할 때 타는 거. 스코칭 겉면이 타는 거죠. 그다음에 티핑 양쪽 끝 여기가 타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탔을 때 여기에 구멍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벌레 먹어서.
그걸로 이제 화력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죠.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티핑이라기보다는 이 벌레 먹어가지고 된 경우입니다. 티핑은 이렇게 요 부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뾰족한 쪽에 더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보기엔 벌레 먹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음에 치핑은 요 겉면이 너무 뜨겁게 열을 세게 줘가지고 겉면의 얇은 부분이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없음으로 해서 가루처럼 부서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베이크드.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10분을 후라이를 했어요. 어떻게 나오죠? 거의 무슨 파전처럼 막 그렇게 나오죠. 베이크드 그겁니다. 그냥 향미가 다 손실된 거예요. 언더 디벨로퍼 덜 익은 거죠. 오버 디벨로퍼는 너무 과하게 타지는 않았지만 너무 맛이 단순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로스팅 순서 예열하기 이거는 이제 실습할 때 대한 얘기라 쭉 넘어가고요. 예, 로스팅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로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로스팅 책보다는 좋아요. 상세하고. 그리고 또 여러 책들을 모아놨으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보시기로 하고 반드시 여기 데이터를 기록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아그트론이 다 기록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그트론을 하시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기계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초시계를 들고 30초마다 몇 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탑핑은 언제 오는지 또 샘플러를 빼서 색깔은 어떤지 그리고 반드시 맛을 보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시계 하나만 가지고 가면 로스팅기가 바뀌고 제주도에 가서 하든 외국에 가서 하든 간에 30초당 몇 도 올라가는지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해서 맛을 본 다음에 보면 얘는 지금 열을 잘 받는 구조네요. 로스팅기 괜찮은데요. 그리고 얘는 콩의 변수를 있다 보면 안 돼요. 로스팅기를 보면은 얘는 열이 굉장히 그 잘 안 들어가네요. 지금 어, 좀 빠지는 게 맞나 아니면 열량이 좀 약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배출 나머지 건 다 수행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거에 나온 거 아구트론 재는 방법들 나오고 원도 복원하는 방법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시간을 기록하는 것 무엇 기록을 해야 될지 터닝 포인트 얘는 수분율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같은 거면 메일라이드 구간 그죠? 얘는 밀도를 볼 수가 있어요. 밀도가 높은 것일수록 메일라이드 구간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일자 크랙 당연히 아래야겠고 그다음에 종료 시간 아래야겠고 전체 그 2차 크랙의 종료 시간 아래야 돼요. 얘도 또 화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 도표에 그려서 본인이 써야지만 알고 써져 있는 걸로 가서는 그 과정이 내 몸속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그트로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정도로 하시든가 아예 처음에는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거 그래프 얘를 표기하고 프로파일을 직접 도트를 쪄서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면은 멋지게 포물선으로 쫙 나오죠. 이거는 그 기계가 컴퓨터가 만드는 그림이고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도트를 해보면 그렇죠. 프로파일이 거기 있는 애가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요. 멋지게 곡선처럼.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보통 한 15초, 10초, 15초 전의 상황이 도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아고트론의 그래프를 볼 때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초 전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로스팅 기계 청소라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여러 선생님 그냥 개별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표들 SCA라든가 아니면 각자 활동하는 협회마다 다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집어넣으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짧은데요. 우리 오늘도 9시 반에는 끝나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는 제가 SCA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초창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로스팅 8주 하면서 이론을 뭐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